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은 근현대 시기의 한국 미술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척박한 시기의 예술에 기여한 근현대 한국 작가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애가 있어요. 교육 수준도 높지 않고 레퍼런스도 없던 시기에 밀려 들어오는 서구 문물 속에서 한국에서 혹은 유학을 하며 연구하고 발전시켜간 작가들의 세계를 보면서 얻는 감탄과 경애가 늘 크기 때문인데요. 근현대 미술전을 하면 거의 관람하러 가는 편인데 거의 아는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도 매번 전시기획과 방향에 따라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얻고 오게 됩니다. 현재 소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은 제 기대보다 훨씬 좋았고 기획도 탄탄한 전시였어요. 오늘은 소마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은 서울 올림픽 개최 35주년을 맞아 조선일보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디커뮤니케이션의 공동 주최로 기획된 전시입니다. 25명의 작가의 159점의 작품이 전국 30여 소장처에서 수집된 대규모 기획전입니다. 서양화단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1920년대부터 문화적 대변환의 계기가 된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의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전시는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일제강점과 해방, 6.25 전쟁의 격동을 지나온 대한민국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마을의 모습을 그린 서민화가 박수근, 가족과 소를 그린 국민화가 이중섭, 인물과 산천을 그린 이인성, 현대 채색화와 민족회화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박생강, 따뜻하고 단순한 조형의 장욱진 화가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중섭 화가는 1945년 야마모토 마사코와 결혼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는 제주도와 부산에서 궁핍한 피난 생활을 하죠. 1952년 아내와 2 아들이 일본으로 가게 되며 이산가족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는 정신이상 증세와 간경화 등으로 병고에 시달리다 끝내 가족과 재회하지 못하고 1956년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소는 인내와 끈기로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재기를 찾아가는 선량하고 강인한 인물을 상징합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들에게는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죠. 이중섭이 그린 소그림은 우리 민족의 표상이자 격동의 근현대를 살아냈던 이중섭의 고난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디아스포라 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배운성, 변월동, 이쾌대, 황용엽이 소개됩니다. 디아스포라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분단의 미술사를 가지게 되죠. 월남 작가, 월북 작가라는 이름으로 구분되는 용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2부는 사라질 뻔한 월북 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섹션인데요. 아울러 제3의 한국인 해외 한인 작가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배운성 작가는 1922년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해 국내 최초로 유럽에서 유학한 미술가가 됩니다. 1950년 9월 28일 수복증 월북합니다. 변월룡 작가는 1916년 연해주의 시코토프스키에서 태어나 소련에서 활동한 고려인 화가이자 교육자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한 개인의 삶과 한국과 러시아의 격동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특별한 작가 이쾌대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서경식 선생님의 나의 일본 미술 순례 1권에서 처음 이 작가를 알게 되어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작가예요. 이쾌대 작가는 1913년 경상북도 칠곡군 대부호의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랍니다. 1933년 일본의 데이코 미술학교에 다니며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에 들어섭니다. 졸업 후 이중섭, 진안 등과 순수 회화를 추구하는 신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서양화 양식을 탐구하는 데 몰두합니다.
해방 이후 조선미술문화협회를 결성하며 일제의 잔재를 벗어난 새로운 민족미술 건설 방향에 대해 고민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남한에서 북한 체제의 미술활동에 가담해 미국 포로로 잡혔고 거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남북 포로 교환 때 북한을 선택하여 월북합니다. 황용엽 작가는 1931년에 태어난 생존 작가입니다. 1948년에 북한 유일의 미술학교였던 평양미술대학에 입학합니다. 당시 평양미술대학의 교육은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한 프로레탈리아 미술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황용엽은 총상을 입고 제대 후에 미군 정기의 초상화를 그리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는 1953년 홍익대학교로 편입하며 공부를 재개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남북 두 사회의 모순을 몸소 겪은 황용엽은 인간이란 주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와 작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시대의 비극을 표현하는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어 나갑니다. 세 번째 섹션, 여성 또 하나의 미술사에서는 근대미술을 여성이라는 시각으로 조명했는데요. 출품 작가 모두 험난한 해외 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혜석, 박래연, 방혜자, 이성자, 청경자, 최욱경 작가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추상, 세계화의 도전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20세기 미술의 주요 키워드인 추상을 소개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한국 근대미술도 동참하는데요. 한국의 추상화는 국제화, 세계화, 우리다움의 특색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자 전통과 현대의 융합인 한국의 추상미술을 소개하고요. 김한기, 남관, 유영국, 이응로, 한목 작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조각, 시대를 빚고 깎고 라는 제목으로 권진규, 김정수, 김종영, 문신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조각은 작품 제작에 많은 품과 시간, 공간을 요구하는 작업이에요. 대다수의 작품은 주문 제작이었기에 작업자가 온전히 작품 활동에 몰입하기는 어렵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꼽힌 한국 근대 조각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예술은 이처럼 시대를 반영하는데요. 어렵고 불안정했던 근현대 시기는 서양화단이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를 보며 저는 이 시기 한국 화가들의 계속하는 힘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반에는 가족과 예술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18살 고양이를 떠나보내는 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 시간은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서 다른 감정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잃거나 떠나보낸다는 건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 근현대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전쟁을 경험했고 이 폭풍 같은 시간은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을 앓게 하죠. 그리고 예술을 사랑했던 작가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과 불안,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을 다시 채워간 건 예술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통과한 작가들에 대한 깊은 경애와 애도, 사랑과 존경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보면서도 흩어져 있던 소장품들을 대여해 한 곳에 모아 좋은 구성으로 소개하는 이 여정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시를 다녀온 지 이미 2달이 되어 가는데도 도록을 펼쳐보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들은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 도록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예술을 공부하는 지식 채널 해나의 예술책장이고요. 저는 해나입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잃어버린 시절에 붙잡은 한 줄기 예술의 조각들. 감사합니다.